오늘 영상에서는 스터디에서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실전 투자 꿀팁을 제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부동산 투자 행위를 한다는 거는 월세, 임대소득이 핵심이죠. 이 말은 곧 부동산에서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수익률을 어떻게 올리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듣고 나시면 이렇게 당연한 걸 이야기를 한다고 라고 느끼실 건데, 정작 월세를 받는 이 상황이 오면은 너무나 이 당연한 부분을 놓쳐서 안 내도 낼 돈을 추가로 쓰시거나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좀 웃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철저하게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 좀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입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사이트 쓰시는 레드핀이나 진로우여서 보시면은 매물 아이쇼핑 많이 하시죠? 보다 보면은 참 답답한 매물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거 귀신 나오는 집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빨래도 널어놓은 사진 그대로 찍고 커튼은 반쯤 닫혀져 있고 채광도 안 좋고 어두컴컴하고 이런 집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 도대체 내 고객이 될 임차인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걸 올린 걸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요점은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오늘 영상에서 요거 하나만 제대로 얻어가시더라도 80% 이상은 제대로 얻어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집을 바라볼 때 집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는 거는 뭘까요, 과연? 외관입니다. 집 앞, 마당에 잔디가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외벽 상태가 어떤지, 지붕은 어떤지, 이런 외관을 통해서 첫인상이 바로 결정나게 돼요. 시청자분들 중에는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한국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애기들 뛰어노는 놀이터 근처에 조경이 안 돼 있고 막 담쟁이 덩쿨이 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페인트 칠, 외벽이 벗겨져 있으면은 나 같아도 살기가 싫거든요. 미국 부동산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됐네, 외벽이 너무 더럽네, 집 내부 인테리어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외관에서 저런 점수를 깎아먹게 되면은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상당 부분 깎이게 됩니다. 너무나 그렇지 않을까요? 잔디 관리만 제대로 돼 있더라도, 외벽 청소만 제대로 돼 있더라도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나의 집의 임차인들의 수요를 확실히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외부를 신경 쓰셨으면은 그럼 내부로 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물론 정면에 주방이 있는 집도 있고 거실이 있는 집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집 안에 색감입니다. 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집 내부의 톤을 지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조명과 벽지입니다. 사실 뭐 조명 교체라든지 집 내부 페인트 칠하는 거 조금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뭐 별로 무거운 액션은 아니거든요. 되게 사소한데 여기서 연관되는 월세 상승률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높은 효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철저하게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와 가장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임차인한테 월세 재계약 시즌마다 갱신 요청을 해라입니다. 이게 좀 아다르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임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업장을 불린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 집에 들어와 계신 임차인은 유일하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세를 올린다고 하면 다양한 불평불만이 나올 거예요. 재계약 때마다 그렇게 꼬박꼬박 올리려고 하냐, 아니면 너무 정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하게 뭐 1년 동안 이야기 안 하다가 갑자기 갱신기간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요점은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미리 해두시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1년마다 갱신 시즌마다 와서 월세 올려달라라고 하는 집주인과 평소에도 와서 찾아와서 연락하면서 필요한 건 없는지, 사신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집주인과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 다가와 줄까요? 초점은 나의 임차인과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만들고 어려운 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터칭을 해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수익은 여러분이 챙기셔야 됩니다. 이 행위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의 수익률과 직접 연관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부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라 입니다. 싱글하우스 매매를 하실 때 당연히 가족 구성원들이 깊은 토론을 하고 그 의사결정을 하시겠죠. 여기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누굴까요? 주부입니다. 주부들이 주로 활동할 공간은 결국 주방입니다.
주방을 정복하는 사람이 이 싱글하우스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주부분들이 이제 보통 요리를 하시고 주방 수납장을 활용을 할 때 사람마다 수납장이 어떻게 달려 있는지, 아니면 이게 식기가 배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구는 어디 있는지,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이런 최적의 동선들이 있거든요. 주부의 입장에서 이 주방을 동선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찻장 같은 거를 배치를 고려하면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100불, 200불 이상의 월세를 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와 연관돼서 좀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멕시칸 분들이 주로 사는 지역의 싱글하우스는 백야드를 정말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백야드와 주방이 가까우면 좋겠죠. 그리고 특히 한국인 분들은 다양한 수납장들이 눈높이에 있는 것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또 반면에 백인 분들은 이 수납장의 개수보다는 형태라든지 이 좀 미니멀라이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꽤 깔끔한 영역을 선호하시니까 요거에 맞춰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임차인을 받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아셔야 될 팁들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 겪으면서 시간 허비하면서 습득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똑똑한 분들은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아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실전에서 제대로 풀려야 되는 꿀팁들을 가감없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